DNA와 RNA는 유전과 관련된 물질, 그래서 유전 물질 핵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었잖아. 그치? 그렇듯이 DNA나 R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래.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졌는데, 자,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산, 당, 염기. 알지? 요거는 문제 잘 나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 돼. 우리가 DNA, RNA는 이제 올해 유전 파트에서 너희 바로 나올 거니까, 사람의 유전에서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얘네들이 1대1의 비율로, 자, 다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야. 공유 결합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할 때, 자, 먼저 첫 번째 당에 대해서 해보자. 당. 자, 우리가 당이라고 하면은 참 이게 용어가, 그치? 당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탄수화물, 너희가 작년에 배웠던 탄단지, 영양소 배웠잖아. 그때 탄수화물이 바로 당이라는 거야, 당. 그래서 요 포도당이 두 개가 연결되면 엿당이고, 자, 이것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면 녹말이었잖아. 그치?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당이라는 뜻은 바로 탄수화물이고 얘는 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도당 같은 경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어떻게 혈액이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면서. 그래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요 당은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리보스라는 당이야. 리보스. 그래서 단당류. 고리 한 개짜리. 자, 우리 그 영양소에서 배웠잖아. 그치? 잘 기억해. 그래서 리보스 영어로 쓰면은, 자, 이렇게 표현해. 리보스. 그래서 이런 리보스란 당이고,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디옥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어로 쓰면 디옥시란 뜻이야. 요 DE가 뭐니, 이게? 영어로 delete란 뜻이야. 뭐지? 제거한다, 삭제한다. 뭐를? 옥시, 산소를. 그러니까 리보스라는 당이 있으면, 단당류가 있으면 그 단당류에서 산소 원자 한 개를 제거하면은 그것을 디옥시리보스라고 그래. 그래서 리보스라는 당이 있으면 얘는 RNA를 구성하는 거고, 자, 거기에서 산소 하나를 제거하면은 얘는 뭐야?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된다는 거지. 알지? 그래서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른 물질이야.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그냥 간단하게 구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산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리보스라고 할 거야. 자, 그럼 리보스 중에서 여기 하나가 OH가 있으면 얘가 리보스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OH에서 그냥 여기 H야. 그럼 어떻게 돼? 산소 하나 제거했지. 그래서 얘가 바로 리보스가 되면 얘가 바로 디옥시리보스야. 자, 이 그림을 외우라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요 모양이 주어지면, RNA에 얘가 있으면 얘는 당이구나. 리보스란 당이구나. DNA 구조에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오각형의 고리 형태가 있으면 얘가 바로 디옥시리보스구나. 바로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이 DNA, R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먼저 첫 번째 당,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라는 당이고,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고리 한 개짜리로 이루어진 단당류야. 단당류. 자, 바로 당이 있다. 알겠지? 펴, 빨리. 교재 펴야지. 교재 펴야지. 지금 집도 나가는 거야.
이걸 전 당했잖아. 얘가 최고란 말이야. 오각형. 그렇지?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니까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염기다, 염기. 자, 이게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염기가 뭐냐? 산 염기할 때 그 염기야. 산 염기할 때 염기. 알겠지? 산 염기할 때 염기인데 자, 이 염기가 DNA를 이루는 DNA에 있는 염기가 4개가 있고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가 4개 있어.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염기를 자, A, T, C, G라고 그래. 그래서 요 A가 아데닌. 자, T가 타이민. 자, C는 사이토신. 자, G가 구아닌.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염기.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래서 A, T, C, G. 알지? 요 4개 염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DNA의 염기라고 하면은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자, A, U, C, G예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는 똑같죠. 아데닌도 다 있고 사이토신도 다 있고 구아닌도 다 있어. 근데 RNA는 타이민 자리에 뭐가 들어가? U가 들어가. 이것을 유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림이 딱 주어졌을 때 아, 얘가 DNA 그림인지 RNA인지 이걸 구분할 때는 여길 가지고 구분해. 타이민이 있으면은 DNA가 되고 유라실이 있으면은 RNA가 된다. 알겠지? 그러면 자, 이 염기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DNA가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자, 이 유전 정보가 한 곳에서 저장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백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DNA는 2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DNA 2개 사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사슬이 요렇게 있으면은 나머지 한 개 사슬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유전자라면은 요 나머지 사슬은 이 유전자의 정보를 여기는 백업을 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2개 사슬이 있을 때, 자, 잘 봐. 자,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을 거야. 자, A, T, T, C, G, T, A.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나머지 가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자, 이렇게 결합돼 있어. 알겠지? 자, 타이민은 아데닌하고 결합돼 있어요. 요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타이민이니까 여기 뭐야? 아데닌 오겠지? 그러면 사이토신은 누구하고 결합되어 있냐? 구아닌하고 결합되어 있어. 무슨 얘기겠지? 그렇다면 구아닌이니까 요 다른 쪽 가닥 뭐가 돼야 돼? 얘는 사이토신이 됩니다. 자, 타이민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아데닌이 오겠지? 자, 아데닌이니까 여기는 뭐야? 타이민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서로 결합이 돼 있다. 그래서 DNA는 이 2개 가닥, 2개 사슬로 돼 있을 때, 요 사슬과 사슬 간에는 염기들이, 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 그치? 자, 그 짝을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보적이라는 것이 영어로 컴플리멘터리인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아, 짝을 이룬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누구랑 짝을 이루냐? 아데닌은 항상 누구랑? 타이민하고. 맞지? 자, 사이토신은 무조건 누구하고? 구아닌하고. 짝을 이룬다. 자,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나중에 이제 그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여기가 자, 얘네 간에 상보적인 수소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우리는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그래서 DNA에서는 아데닌은 늘 타이민하고 결합되어 있고요.
사이토신은 늘 구안인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잘못되더라도 이쪽에서 상보적인 관계로 염기들이 있잖아. 그치? 그 잘못된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DNA 2개의 가닥이 있으면은 한 개의 가닥은 원래 유전 정보다. 그럼 나머지 가닥은 뭐가 된다? 그 유전 정보의 백업 기능이다. 그렇지? 백업 가닥이다.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짝을 이루고 있어. 그럼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데닌과 타이민은 항상 그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해? 얘가 100개 있으면 타이민도 몇 개 있어야 돼요?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둘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늘 같은 개수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1대1, 얘도 사이토신과 구아닌도 1대1의 비율로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자, 아데닌분의 타이민의 개수비는 자, 늘 1이 됩니다. 자,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개수비도요, 늘 1이 돼요. 자, 이 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알겠니? 자, 이 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그냥 그러려니 해. 샤가프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찾아냈다고 그래서. 자,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그래. 자,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우리 DNA 가닥이 있는데, 자, DNA가 있어. 자, 가닥 1이 있고, 자, 가닥 2가 있어요. 자, A, T, C, G. 자, 봤더니 가닥 1에서 얘가 30개가 있답니다. 그럼 얘랑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는 가닥 2는 뭐가 돼야 돼요? 타이민이 돼야 되겠지. 맞니? 자, 항상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데닌이 30개가 있다면 가닥 2에서는 타이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닥 1에서 사이토신이 50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는 가닥 2에는 구아닌이 되겠지. 그럼 구아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자, 5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타이민이 2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랑 상보적인 관계는 가닥 2에 뭐가 돼요? 아데닌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20개니까 여기도 20개가 돼야 돼요. 맞니? 자, 여기에 20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가닥 1의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짝을 이루는 것은 가닥 2의 뭐야? 사이토신이 되겠지. 그럼 얘도 20개가 되는 거야. 요 관계 이해됐네? 그래서 요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DNA잖아. 그럼 DNA에서 아데닌이 몇 개 있니? 총 50개가 있잖아요. 타이민도 총 몇 개 있어요? 50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대1의 비율로 존재하잖아요. 맞니? 자, DNA 가닥 1 합쳐서 사이토신이 몇 개 있어? 70개가 있어. 그럼 구아닌도 몇 개 있어? 70개가 있는 거야. 70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도 모두 다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이것이 바로 DNA야, DNA. 근데 RNA는 한 개의 가닥이야. 단일 가닥이야. 그래서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요 RNA는 짝을 이루는 상보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샤가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두 개의 가닥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 RNA는 한 개의 가닥이거든. 한 개의 가닥이니까 자,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항상 1대1의 비율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1대1의 비율은 짝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잘 정리해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DNA나 RNA,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자, 염기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DNA는 두 개의 가닥이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상보적인 짝을 이루는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DNA에서는 항상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지겠지. 알겠지? 자, 하지만 RNA는 단일 가닥이니까 이 관계, 샤가프의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 됐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염기까지 좀 확인했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산이야, 인산. 자, H3PO4야. 그래서 얘가 인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을 여기가 이제 수소이온 자리이기 때문에 자, 수소이온을 내놓는단 말이죠.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자, 얘는 산성을 띈다는 거지. 그래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뭐다? 핵산이야. 그래서 DNA, RNA는 산성을 띈다. 알겠지? 그래서 핵산은 이것 때문에 핵산은 기본적으로 산성을 갖더라.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인산이 요렇게 있어. 인산. 알지? 그럼 요 한 개 인산은요. 쭉쭉 해서 두 군데서 당하고 공유 결합해.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요 당은 인산하고 또 공유 결합을 해. 자, 그러면 요 인산은 또 당하고 공유 결합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당, 인산, 당, 인산, 당. 자, 그럼 여기 또 인산이 올 거야. 자, 이렇게 공유 결합할 겁니다. 그러면 요 당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염기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염기가 공유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염기가 공유 결합되어 있고, 염기가 공유 결합되어 있고, 자, 이렇게 염기가 공유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인산당, 염기 얘를 바로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한다. 그치? 그러면은 얘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그치? 자, 얘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그럼 여기 또 인산이 있으면은 또 얘가 또 뭐가 돼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뉴클레오타이드, 무수히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됐어. 그래서 무수히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긴 가닥이 생기죠. 자,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자, 이것이 한 개의 가닥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니까 DNA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RNA는 한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RNA는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알아봤잖아. 그치? 그래서 인산, 당, 염기 각각 알아봤거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DNA를 좀 보자. DNA. 자, DNA 구조를 볼 거야. DNA 구조. 자, 인산, 당, 인산, 당. 자, 인산, 당. 자, 요런 식에서 쭉쭉쭉 나오겠지? 그래서 한 가닥의 뉴클타이드야.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당, 자,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자, 여기서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인산, 당이니까 여기에 만약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올 거야. DNA는 무슨 관계다?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그치? 염기 간에. 그럼 아데닌하고 상보적인 건 뭐니? 타이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결합이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 자, 타이민이 왔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상보적인 관계는 아덴이니까 요렇게 결합하고 있겠죠. 맞니? 자, 이쪽 사슬에 사이토신이 왔다면 다른 쪽 가닥 사슬에는 구아닌이 오면서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 구아닌이 오게 되면 반대쪽 가닥에는 사이토신이 와서 자,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요 DNA가 이렇게 두 개의 가닥이 되어 있고,
자, 얘네들이 자, 두 개의 뭘로 이루어져 있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거야. 알지? 자, 이런 식으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 자, 요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데닌, 타이민이 있으면 자,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 구하는 이 염기들은 각각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치? 자, 크기가 다를 거 아니야. 종류가 다르니까. 그리고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평면적으로 했지만 얘네들은 지금 입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걸 보면은 자, 요렇게 쭉 두 개의 가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사다리처럼. 그치? 사다리처럼 이렇게 쫙 있으면 이제 이게 사다리 발 딛는 곳이야.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염기 간의 크기도 서로 다르고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도 다르고 그 입체적인 형태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뒤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틀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틀려 버려. 그래서 이렇게 뒤틀려서 얘네들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뒤틀려서 요렇게 돼요. 자, 이쪽에서 나선 모양이 나오죠? 그럼 다른 한쪽 가닥에서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나선 형태로 해서 이렇게 뒤틀립니다. 알겠니? 그래서 DNA는 이 두 개의 가닥이 뒤틀리면서 자, 이거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요. 자, DNA 구조가 바로 뭐야? 이중 나선 구조가 돼. 맞지?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요 안에 이제 염기들이 막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염기들이 막 연결돼 있어.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접힌 점이 여기 하나, 둘, 세 군데지. 그러면 이 접힌 점이 세 군데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접힌 점이 없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접히고 여기 접히고, 그치? 가운데도 접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한 번 이 나선이 가닥이 회전한 거야. 알지? 한 번 회전한 거야. 그러면 이 한 번 회전할 때 이 안에 뭐가 있어? 염기들이 연결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회전했을 때 자, 바로 열쌍의 염기 쌍마다 한 번 회전하게 된다. 알겠니? 열쌍의 염기 쌍마다 한 번 회전하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DNA야, DNA. 이게 바로 DNA이고. 그래서 DNA는 무슨 구조다?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한 번에 회전할 때마다 열쌍의 염기쌍마다 한 번씩 회전하게 돼요. 하지만 RNA는 단일 가닥이야. 그러니까 그냥 쭉 이렇게 된다는데 여기가 A, T, 자, A가 아니죠. T가 아니죠. U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A, U, G, C, G,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RNA가 되고 두 개의 가닥이 이렇게 나선 형태가 되면은 이것은 DNA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 좀 잘해봐. 자, 빠진 것은 필기하고 거의 다 거의 교재 다 있을 거야. 교재 다 있으니까 잘 봐. 이게 우리가 이제 DNA, RNA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거를 미리 땡겨서 이제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그치? 중학교 때 배울 거 미리 땡겼어. 왜냐면 이제 우리 DNA, RNA 했잖아. 그치? DNA, RNA 했잖아. 자,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영어로 진이라고 그래. 진. 혹시 뭐지, 영화에서 그 돌연변이들 나와가지고 하는 영화 뭐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있잖아. 그 영화 있잖아. 막 손에 막 칼 나오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
울버린 포함된 거.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 중에 진이라는 애가 있어. 막 염력 쓰고 막 하는. 저거야. 유전자 조작에서. 자,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갖는 물질이 자, 유전자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갖는 물질이 유전자인데 유전자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유전자의 정체. DNA? 아니야. 자, DNA의 특정 부위, 얘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절편이라고 해요. 절편. 영어로 세그먼트. 자,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요렇게 나선 형태로. 알겠지? 그 여기가 이제 DNA라고 한다면 유전자는 DNA 전체가 유전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유전자야. 그래서 얘를 유전자 1이라고 하잔 말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유전자면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뭐가 돼요? 여기가 바로 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얘를 유전자 2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전자가 있겠지. 그래서 DNA는 얘가 유전자가 아니라 이 DNA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DNA를 바로 유전자의 집합체라고 그래.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유전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나와. 우리 올해 배울 내용들이야 이거 지금. 알지? 그러면 그래. 이게 바로 이제 유전자고. 그럼 여기는 DNA이긴 하지만 여기는 유전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있어. 자, 얘를 뭐라 하냐면은 정크 DNA라고 그래. 정크 DNA.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DNA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제 이 유전자 원이 얘가 작동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유전 정보가 단백질 정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그래서 단백질 원이 만들어져요.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자, 요 유전자 2가 얘가 작동하게 되면은 자, 이 유전자 2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그 단백질 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관여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DNA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DNA가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할 때 복제가 되잖아요. 맞니? 그치? 복제가 되니까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백업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이제 세포들이 분열해서 뭐 체세포 분열하면은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뭐 성장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이제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하지. 생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생식과 관련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세포 분열할 때는 자, 요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게 복제가 되고요. 떨어져요. 그래서 복제가 되고 자,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복제가 되고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냐? DNA의 손상이 나타나. 그래서 DNA가 손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돌연변이가 생긴단 말이지. 물론 복제되는 과정에서도 돌연변이가 나오겠지만 자, 특히 이제 여기가 붙었다가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가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복제는 이렇게 돼요. 이쪽에서 복제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복제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그럼 복제가 됐으면 얘는 어떻게 돼? 원래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복제된 가닥하고 붙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로 DNA가 쪼개지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복제되고 분리가 되는데 이게 복제되고 분리될 때 만나는 면적이 넓어버리면 떼어낼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결손이 생겨버려. 손상이 나타나. 그래서 이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손상을 막기 위해서 DNA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자, 세포 분열이 없을 때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알지? 자,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DNA가 마치 이렇게 실처럼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가 실처럼 딱 붙어가지고서 어떻게 돼 있냐. 자, 요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거야.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로 존재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염색사라고 부른다. 알겠니? 염색사.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럼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자, 어떻게 돼요? 이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DNA가 복제된 상태에서 이제 얘가 쪼개지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 상태로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손실이 나오니까 이 염색사들이 응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히스톤 단백질 붙어있는 염색사, 그래서 이 염색사가 뭉쳐요. 그래서 요렇게 DNA가 요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로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감겨져 있고, 자, 그럼 얘네들이 또 어떻게 돼요? 뒤에 또 요렇게 붙어서 응축이 돼요. 자, 요렇게 응축이 되면서 계속 쭉쭉쭉쭉 연결돼. 알겠지? 그래서 연결이 되면은 어떤 모양이냐? 자, 여기 가운데 동원체라는 것이 있어. 동원체. 자, 우리 다 배울 내용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쭉 요렇게 길게 막대처럼 되겠지. 그래서 이 막대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요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알죠?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각각을, 자, 요거를 우리는 염색분체라고 해요. 염색분체. 그래서 이쪽이 원래 거라면 다른 이쪽이 뭐다? 자, 복제가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염색체 형태로 돼야지. 자, 어떻게 돼? 복제된 것과 그다음에 원래 것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끊어지면 DNA 손실 없이 분리가 된다는 거지. 자, 바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세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자, 이렇게 DNA는 염색체 형태로 할 때,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DNA는 뭘로 존재한다? 염색체. 자, 세포 분열이 없을 때는 DNA는 뭘로 존재한다? 어떤 형태로? 염색사 형태. 그래서 이 염색사들이 뭉쳐가지고, 저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모여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응축이 돼서 뭉쳐서, 자, 이렇게 길쭉한 가닥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의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염색 분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원래 한쪽 가닥에 있는 이 염색 분체는 원래 유전 정보라면은 다른 쪽의 염색 분체는 어떻게 된다? 복제된 유전 정보야. 맞지? 복제된 DNA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관계 성립되냐? 여기가 어떤 유전자라면, 자, 여기 반대쪽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랑 같은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니? 같은 유전자. 바로 이렇게. 그래서 복제됐기 때문에. 한쪽 가닥은, 한쪽 분체는 복제된 거다. 원래 거, 복제된 거. 그 복제됐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정보를 같은 위치에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같은 위치에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유전자가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NA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어떤 생명체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복제된 세포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DNA에 대한 거야. DNA. 그리고 RNA는 뭐냐면 RNA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관여하는 것이 RNA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 RNA고, 자, DNA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정리해. 사진 찍든, 자, 잘 쓰든. 그리고 이 그림은, 요게서 나와. 요 파트에서 나와. 요게서 나오기도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요거를 좀 더 이제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그림 문제 나오고요. 자, 이 그림은 다시 또 어떻게 어린이 나오면 중3에서 나와, 이거. 중3에서 나와. 그래서 여기를 확대시키면 어떻게 돼요? 확대시키면 요 모양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거야. 자, 됐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구성물질에서 자, 핵산을 하는 이유가 핵산, DNA, RNA 하는 이유, 특히 DNA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우리 중3 때 유전 파트에서 배울 내용이라.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과정까지 이해됐지? 자, 됐니? 자, 지워도 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물론 이제 영상으로 가긴 하겠지만, 자, 사진, 너무 너 영상 보면서 다시 필기해. 알겠지? 자, 이제 생명체 구성물질, 그 외에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면, 자, 단백질 했지? 핵산 했죠? 자,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래서 얘는 탄소, 수소, 산소,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야. 자, 그람당 4kcal의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자,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다. 주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즉시, 섭취한 대부분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것은 저장이 되거나 또는 다른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녹말이란 것을 먹으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얘가 엿당으로 소화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아밀레이스.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두 군데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치매. 그치? 그 다음에 이자에게. 우리 배웠던 거야. 잘 기억해. 작년에 배웠던 거야, 이거. 2학년 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엿당인데, 엿당은 포도당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야. 자, 녹말은 무수히 많은 포도당이 막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덩어리가 되지? 자, 근데 아밀레이스가 얘네들을 잘라가지고서 두 개짜리로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우리 그 소장에 있는 소화샘에서 분비하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정확한 명칭은 말테이스. 알지? 말테이스. 왜냐면 엿당이 영어로 말토스거든. 말토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포도당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 포도당은 고리 형태로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이 한 개짜리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단당류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은 단당류 두 개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 그 얘를 이당류라고 해. 그래서 두 개가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된 거. 그 있잖아. 이 녹말은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지.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당류라고 한다. 다당류.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 그래서 이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이라는 것이다. 과당.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이 두 개가 딱 포도당 한 개, 과당 한 개가 딱 연결되잖아. 우리 그걸 뭐라 불러? 설탕이라고 그래. 설탕. 알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방금 전에 배웠지. 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그치? 핵산, DNA, RNA 구성한 거. 자, 이 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된 거야. 그래서 엽당이 있고,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설탕. 자,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된 거. 알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당류라고 그래. 자, 무수히 많은 단당류들이 연결된 것을 다당류라고 하는데, 자, 지금 포도당이 있지. 자, 포도당이 무수히 많이 연결돼서 자, 다당류로 만든다면 이 다당류는 자, 크게 세 가지를 할 거야. 세 가지. 자, 하나는 글리코젠. 그래서 얘는 생물의,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서 포도당,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에너지원을 쓰고 남는 것은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서 이제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글리코젠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저장하고도 포도당이 남았어. 혈액 속에 되게 많어. 그러면 이제 간에서 뭘 만드는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얘를 못 만들어. 왜? 얘를 만들 이제 최대 개수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포도당이 또 많아. 그럼 이제 간에서 뭐 하냐면 이 포도당을 뭘로 만든다? 지방으로 만든다. 지방.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 또는 피하지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살찌는 거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었을 때 살찌는 거야. 지방. 알겠지? 그 다음 이 포도당 가지고서 자, 여기 이제 동물이야, 동물. 그래서 동물은 글리코젠의 형태로 하지만은 자, 식물은 두 가지 형태로 바꿉니다. 셀룰로스. 그래서 이 셀룰로스는 바로 식물의 세포벽의 구성물질이야.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 자, 이 포도당이 어떻게 되니?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그치?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밤에 자, 각 필요한 곳으로 이당류의 형태로 바뀌어서 자, 엽당이나 설탕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이동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세포벽을 만든 데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녹말의 형태로 자, 식물은 저장을 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자, 다음 네 번째 지질이 있다. 자, 우리는 지방으로 배웠잖아. 그치? 중등 과정에서는 얘를 지질이라고 안 하고 지방으로 해. 영어로 이제 리피드라고 하죠. 리피드. 그래서 리피드면 우리는 이제 지방으로 배웠는데 고등 과정, 정확하게 생명과학에서는 이 지방이라는 표현 대신 뭘 쓰냐면은 지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질. 알지? 지질. 자, 얘도 구성원소는 CHO예요. 그리고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1g당 9kcal의 에너지. 그러면 봐봐. 탄수화물은 g당 4kcal인데 지질은 g당 9kcal야. 1g을 소비했을 때 탄수화물보다 지질이 2배 이상, 그치?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이용할 거냐?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쓰지 말자는 거야.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쓰자. 알겠지? 그럼 같은 질량 저장했을 때 어떻게 돼? 지질로 저장하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 자, 똑같은 100g을 저장했어. 근데 그걸 탄수화물로 저장하면은 100g이니까 어떻게 돼요? 400kcal밖에 저장 못해요. 근데 지방으로 100g을 저장해서 어떻게 돼요? 900kcal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지질은 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 빼려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 지방, 지질을 없애야 돼. 소비해야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지질은 우리 몸의 구성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세포막. 알지? 그래서 세포막은 자,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것에 알죠? 중성 지방에 인산이 달라붙은 거야. 알지?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포막 인지질이라는 형태로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인산과 그다음에 중성 지방으로 이루어진 거야. 알죠? 중성 지방. 자, 그다음 자, 중성 지방이 있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 피하 지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이 우리가 살찌는 거야. 그치? 뱃살 나온다. 막. 그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콜레스테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자,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있어. 자, 일단 나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았을 때 얘네들이 혈관벽에 붙어버려. 그래서 붙어버리면서 자,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칼슘 이온이라든가 이런 양이온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단단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혈관벽이 어떻게 되니? 막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거고, 자,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냐? 얘도 지질이잖아. 자, 우리 세포막도 지질 아니야, 그치? 혈관도 뭐야? 세포거든.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딱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혈관벽, 혈관 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혈관은 굉장히 탄력성이 커야 돼. 특히 동맥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커야 돼. 그치? 다 배웠잖아. 동맥은 두껍잖아. 왜냐면 그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거든. 그럼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는 혈관벽은 두툼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에 이제 어떤 혈관벽을 만드는 재료가 된단 말이야. 만약 혈관벽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혈관이 터질 수가 있고요.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성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도 바로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자, 주된 구성 물질 바로 지질이 있다. 자, 이 정도 좀 알아두고. 자, 그리고 이제 자, 무기염류라는 것이 있어. 일단 무기라는 것은 뭐니? 유기물의 반대랍니다. 알죠? 유기물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탄소가 있잖아요. 그 무기염류는요, 탄소가 없는 걸 얘기해요. 알지? 그래서 무기라는 것은 탄소가 없고, 자, 염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온.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온인데, 자, 일단 얘네들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아니야. 에너지원은 될 수가 없어. 자, 그렇지만 얘네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해요. 몸의 구성에 관여를 해. 예를 들어서, 자, 철 이온은 우리 몸에서 뭘 만드는 데 관여하냐면 적혈구. 자, 이런 식으로. 알지? 그 다음에 자, 요런 인 같은 경우는 뼈나 치아. 자, 칼슘 이온이라든가 인 같은 경우는 뼈나 치아.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한단 말이야. 알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 세포액하고 조직액이라는 것이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같은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얘를 조직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자, 얘가 바로 세포가 있으면, 자,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요 세포 안의 액체를 세포액이라고 해요. 세포액. 그럼 이 세포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칼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요 액체를 조직액이라고 그래요. 조직액. 그러면 혈액은 세포액이야, 조직액이야? 혈액은 세포액일까, 조직액일까? 혈액은? 조직액이에요. 조직액. 알겠지? 그래서 조직액 또는 이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체액이라고 해요. 체액. 그럼 얘는 뭐냐?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 우리 피 맛보면 어떻게 돼? 약간 짠맛 나지? 나트륨 이온 때문에 짠맛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야 되고요. 세포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혈관에다가 요 칼륨 이온을 다량으로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 이온의 농도가, 이온이 서로 불균형을 이루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사망하게 돼. 몸의 불균형. 그래서 요런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절 작용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절 작용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눈썹이 막 떨려. 눈이 막 떨려. 눈꺼풀이. 그럼 우리 보통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거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그치?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의 조절 작용이 안 되는 거야. 눈 근육 같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에서 아주 미세한 운동을 조절하거나, 자,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온들 같은 경우는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적 활동하는데, 작용하는데 관여하기도 한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무기염류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바로 뭐야? 물이다. 물. H2O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세포액이나 조직액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야? 용매가 물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용매가 물이에요. 그래서 수용액이 되는 거야. 수용액. 그러니까 KCl 수용액은 세포액이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바로 조직액, 체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염수지, 식염수 이게 0.9%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이거든.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가 되는 거야. 조직액의 농도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염이 있으면 이제 겨울에 막 비염 심하면 어떻게 돼? 우리 코 세척하잖아. 그러면 코 세척하는 여기에다가 식염수 넣고 하거든. 그러면 이게 코를 통과해서 물이 이제 코로 들어가서 반대쪽 코로 나오잖아. 근데 이때 하게 됐을 때 자극을 못 느껴. 왜? 내 몸의 체액의 농도, 조직의 농도는 같으니까 자극을 안 받는 거야. 근데 실수로 나는 한번 그런 적 있어. 나도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얼마 전에 고생했거든. 이제 좀 말하다 하셨는데. 한번 이제 코 세척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소금을, 식염수 요 소금을 넣어야 되거든? 내가 깜빡한 거야. 이걸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넣어버린 거야. 자, 너희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어떻게 돼? 코에 물이 들어갔어. 어떻게 되니? 자극이 팍 오잖아. 그치? 어우,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이게 훅 해서 쫙 짜르는데 쑥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갔잖아. 농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거야. 내 코 점막들이. 죽는 줄 알았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겠지? 자, 우리 몸의 60에서 70% 차지하는 것이 물이고요. 자, 얘는 에너지원은 아니야. 하지만 이 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물은 용해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혈액 있잖아. 혈액. 얘 주가 물이잖아. 그래서 혈액에는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자, 하다못해 이산화탄소라든가 산소 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백질까지 효소라든가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러한 것들 우리 몸의 모든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혈액에 녹아서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이 용해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 자, 다음.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다. 자, 우리 기말에서 이제 봤던 거잖아, 비열. 비열의 저기가 뭐야?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거나 내릴 때 출입되는 열량, 칼로리나 주울, 또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거나 내릴 때 출입되는 열량, 킬로칼로리, 킬로줄. 이게 바로 비열이야. 그치? 그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1도씨를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도씨가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열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맞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똑같은 열을 흡수하더라도 온도가 어떻게 돼? 비열이 클수록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야. 똑같은 열이 빠져나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것은 천천히 가열되고, 자, 천천히 냉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디에? 바로 우리 생명체의 체온 조절에 유리한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 자, 세포든 뭐든 간에 우리 몸의 60, 70% 물이야. 그러면은 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있지.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우리는 이거 약간 이제 고급진 단어를 쓸 거야. 고급진 단어로 뭐라고 그래? 화학 반응은 두 개거든. 물질을 분해하거나 물질을 만들거나. 알겠지? 그래서 얘를 물질 대사라고 해.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고급진 단어가 있어.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그래? 물질 대사로 간다. 알겠지? 자, 그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뭐예요? 물입니다. 아니, 우리 몸의 60, 70%가 물이니까 물에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세포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세포의 70%가 물이니까 결국은 물에서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이 아니지만 굉장히 어떻게 돼? 우리 생명체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물이 10%만 부족하더라도 사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단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니? 단식을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더라도 그치 굶더라도 반드시 물과 무기염료, 특히 뭐야? 소금. 이거는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야.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자, 이런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탄단지는 이미 우리의 중위 과정에서 한번 배웠었어. 근데 이제 단백질을 강조하는 이유가 단백질은 우리 몸의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이야. 그치? 그래서 그 생명활동과 관련된 단백질의 정보가 바로 뭐가 된다? 유전 정보.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작동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물질이 뭐다? 핵산. 그래서 저장하는 것을 DNA.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RNA. 알겠지? 그래서 DNA는 저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두 개의 가닥, 백업 개념 두 개의 가닥이 나선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나선 형태로 존재하는 DNA에는요,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 그쵸? DNA 조각들이 모여가지고서 DNA라는 하나의 유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맞니? 그러면 이 DNA는 어떻게 세포 분열해서 복제가 되고 분리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에서는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감겨있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지만 세포가 복제가 돼서 자,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될 때는 이 염색사들이 모여가지고 응축돼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막대 형태로 바뀝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염색체. 알겠지?
염색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면 염색체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 46개가 있어요. 근데 46개인데 23쌍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이렇게 한 쌍, 한 쌍, 한 개 한 개에서 한 쌍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총 23쌍이야. 근데 첫 번째 쌍부터 22쌍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거라면 마지막은 우리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야. 그래서 22쌍의 상염색체, 나머지 한 쌍의 성염색체. 어쨌든 다 쌍을 이루고 있지. 자, 그럼 쌍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 쌍은요, 아빠한테 받은 거야. 한 쌍은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유성생식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한 쌍을 받고 엄마한테 한 쌍을 받아. 그래서 이제 23쌍, 총 46개거든. 그럼 아빠가 나한테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빠는 나한테 어떻게 돼요? 23개의 염색체를 줘야 되겠지. 그래서 아빠의 정자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야. 자, 46개가 아니지, 23개. 자, 엄마한테도 유전자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엄마한테도 23개를 받아야 23개, 23개에서 46개, 23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정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여자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염색체 수가 46개에서 23개로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정자와 난자 세포를 만드는 이 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뭐야? 감수 분열. 알지? 바로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상처가 났어. 새살이 막 돋아와요. 그치? 상처가 나가지고 했는데 새살이 돋아. 그럼 새살이 돋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 세포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의 세포죠. 체세포죠. 그럼 이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럼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 염색체 46개가 똑같이 46개가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생세포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왜? 아빠한테 46개 그냥 그대로 받고 엄마한테 46개 그대로 받으면 나는 염색체 수가 뭐야? 92개잖아.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그럼 나는 뭐야? 괴물이 되는 거야. 돌연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와 똑같은 부모 세대와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려면 아빠로부터 반의 염색체 수의 반을 받아야 되고요. 엄마한테도 염색체 수의 반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유성생식이야. 그래서 한 쌍이라는 거는 한 개는 아빠한테, 한 개는 엄마한테. 이게 한 쌍의 의미야. 쌍을 이루고 있다. 염색체가 쌍을 이룬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DNA라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유전 파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알겠니? 그래서 요 생명체 구성 물질 할 때 뭐 탄단지 다 배웠지만 자, 우리가 단백질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하고 핵산에 대해서 DNA, RNA, 특히 DN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자, 바로 요게 있다. 알겠니?